4인 가족이 매일매일 고기 먹으면 식비 엄청 나올 것 같죠? 저희 집은 고기, 달걀, 생선 같은 단백질을 매 끼니 챙겨 먹는데도 한 달 식비가 100만 원 정도예요. 처음엔 저도 건강하게 먹으려면 식비가 무조건 많이 든다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1년에 1000끼 이상 집밥을 해보니까 식비를 올리는 건 고기가 아니라 따로 있더라고요. 냉장고에서 버려지는 식재료, 그리고 갑자기 시키는 배달, 이 두 가지만 줄여도 식비가 확 내려가고요. 여기에 언제 장 보고 어디서 사고 뭘 고를지 기준을 가지고 사니까 식비가 훨씬 안정되었어요. 오늘은 저희 가족이 매 끼니 매일매일 고기를 먹으면서도 식비 100만 원 유지할 수 있는 기준 8가지 알려드릴게요. 2년 동안 2000끼도 넘게 하면서 생긴 제 노하우 전부 알려드리니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보시면 여러분도 식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대파 한 단 사면 끝까지 다 쓰시나요? 양배추도 한 통 사서 냉장고에서 시커멓게 변해버리고 숙주나물, 쌈채소 같은 것도 금방 시들어서 다 못 먹고 버리게 된 경험 다들 있을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매주 반복되면 식비가 여기서 계속 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식재료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식비를 절약한다고 생각하면 보통 싸게 사는 방법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집밥을 2년 넘게 매일 하다 보니 싸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미 산 식재료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먹는 거더라고요. 특히 대파, 양배추, 무처럼 한 번에 다 먹기 어려운 채소나 숙주나물, 쌈채소처럼 금방 시드는 채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오자마자 손질해서 일주일 내로 먹을 건 냉장 보관하고 그때까지 못 먹을 건 냉동실에 넣어둬요. 대파는 썰어서 냉동해 두고 무도 국거리나 볶음용으로 미리 잘라두면 끝까지 먹기가 훨씬 수월해요. 숙주나 쌈채소처럼 냉동이 어렵고 금방 시드는 것들은 사온 날 그날 바로 식단에 넣어서 먹고요. 식비 절약의 시작은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냉장고 안에서 돈이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저녁 준비해야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그냥 시켜 먹을까? 하는 날 있으시죠? 남편, 아이들 밥은 챙겨야 하는데 해둔 반찬은 없고 냉장고를 열어봐도 바로 먹을 게 없을 때 배달이나 외식부터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4인 가족이 한 끼만 밖에서 사 먹으려고 해도 5, 6만 원은 쉽게 넘어가요. 이게 한 달에 몇 번만 반복돼도 식비가 확 올라가고요. 그래서 두 번째 기준은 배달과 외식을 막아주는 간편식템을 냉동실에 구비해 두는 거예요. 저는 배달을 무조건 참고 요리해 드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대신 배달시키고 싶은 그 순간에 꺼내서 바로 조리할 수 있는 간편식 같은 걸 냉동실에 구비해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갈비탕, 만두, 사골국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게 있으면 냉동실에서 꺼내서 그냥 데우기만 하면 한 끼가 완성되니 배달이랑 외식을 막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이 간편식 준비하는 게 배달보다 더 빠르기도 하고요. 특히 갈비탕, 사골국물 같은 국물 요리는 여기에 밥만 말아줘도 좋고요. 이런 만두는 찌거나 구우면 바로 먹을 수 있으니 간편해요. 식비 절약은 매일 완벽한 식사를 차리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날을 대비해 두는 거예요. 배달을 안 시켜야지 하는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집에 먹을 게 없어서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배달시키고 싶을 때 냉동실에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식비가 훨씬 안정될 거예요. 마트에서 장 볼 때 과일 두세 가지만 담는다 하더라도 과일 값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나와요. 키위랑 귤 한 팩씩 수박 한 통만 사도 58,500원, 거의 6만 원이나 되니까요. 심지어 블루베리나 딸기, 샤인머스켓, 망고 같은 과일은 더 비싸고요. 과일은 몸에 좋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우리가 부담 없이 사게 되는데요. 막상 한 달 식비를 살펴보면 이 과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기준은 과일보다는 단백질에 돈 먼저 쓰기예요. 저희 집이 과일을 아예 안 먹는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사과랑 블루베리는 매일 아침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귤, 복숭아, 딸기, 수박, 멜론 같은 그런 과일들은 어쩌다 한 번씩만 사 먹어요. 과일을 한 번에 두세 가지씩 막 습관처럼 많이 사두지는 않아요. 냉장고를 여러 가지 과일로 채우는 대신 그 돈으로 고기, 달걀, 생선 같은 단백질로 먼저 채워두거든요. 그리고 식비가 남는다면 과일을 사 먹기도 하고요.
저는 4인 가족 식비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매일 먹는 과일보다는 매일 먹는 단백질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일은 간식이나 후식에 가깝지만 단백질은 매 끼니 꼭 챙겨야 하는 식사의 중심 식재료니까요. 예를 들어 아까 키위, 귤, 수박이 58,500원이었는데요. 이 정도면 목초우를 약 1.5kg 정도 살 수가 있어요. 4인 가족이 3끼에서 4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고요. 이렇게 비교해보니 과일값이 정말 비싸다는 생각 드시죠? 그래서 저는 과일 소비를 줄이고 차라리 아이들 밥상에 고기나 달걀, 생선을 한 번 더 올리는 쪽을 선택해요. 식비를 줄인다고 무조건 싼 음식만 먹자는 게 아니에요. 같은 돈을 쓰더라도 우리 집 식단에서 더 중요한 곳에 먼저 쓰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과일을 다양하게 많이 사두지는 않지만 매 끼니 먹을 다양한 단백질을 구비해두는 편이랍니다. 네 번째 기준은 단백질 식재료는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하는 거예요. 고기나 생선처럼 매일 먹는 식재료는 마트에서 필요할 때마다 사다 먹으면 오히려 식비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무슨 고기 살까 하고 마트에 가면 괜히 그냥 고기보단 무항생지, 한돈, 한우 같은 거 고르게 되잖아요. 특히 한우 같은 경우는 이 손바닥만한 한 덩이에 5, 6만 원이 그냥 넘어가고 할인하는 거로 골라서 사야지 3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저녁 한 끼만 소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한 끼에 6만 원대가 나오게 돼요. 4인 가족이면 이 고기 2덩이는 먹어야 할 테니까요. 그렇게 30일이면 180만 원이 넘어가고요. 이러니 소고기는 비싸서 못 먹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마트에서 장을 봤었는데 고기는 조금씩 자주 사는 게 오히려 식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기 먹는 양을 줄이는 것보다는 고기를 사는 방식을 바꿨어요. 고기, 생선, 사골국처럼 자주 먹는 식재료는 필요할 때마다 사기보다는 좋은 조건일 때, 평소보다 더 저렴할 때 미리 사서 쟁여두는 거로요. 어차피 매일 먹을 식재료니 공구든 할인 행사든 조금이라도 저렴할 때 사두는 거죠. 그래서 매달 셋째 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엉파 공구 진행하는 것이고요. 제가 고기 쟁여두기 위해서요. 엉파 건강한 고기 공구 이번 달에도 진행해요. 특히 이 엉파 고기는 한 팩에 200g에서 250g씩 소분이 되어 있으니 한 팩씩 꺼내 먹기 정말 좋더라고요. 냉동실에 고기만 준비되어 있어도 오늘 뭐 먹지 하는 고민이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장 보러 가는 시간을 아껴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저희 집에서 매일 먹는 목초우, 이베리코 베요타, 방목, 양고기, 그리고 배달이랑 외식 막아주는 갈비탕이나 만두 같은 이 간편식까지 같이 구성했어요. 공동구매가 더 저렴하다고 해서 많이 쟁여두지는 마세요.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매달 진행하는 거니까요. 사두고 안 먹으면 나중에 버리게 될 수 있으니 한두 달 동안 먹을 만큼만 주문하시길 권장드려요.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부위 추천이랑 무료 배송 조건 짧게 설명드릴게요. 나는 이번에 처음 구매한다 하시는 분들은 목초우 세트, 이베리코 베요타 세트 하나씩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트 구성은 여러 부위가 한 팩씩 있기 때문에 맛보기 좋거든요. 거기에 양고기랑 간편식 2가지 정도 추가하시면 더 좋고요. 이제 용도에 따른 추천 부위 같이 말씀드릴게요. 빠르게 말씀드릴 테니 집중해서 봐주세요. 소고기 국거리는 차돌 양지 추천드려요. 저는 우삼겹, 목심, 갈비살도 국 끓여 먹고 있어요. 구워 먹는 부위로는 차돌양지, 우삼겹, 목심 좋고요. 목심은 지방이 거의 없어서 양념육에 추천드리고 싶어요. 가장 부드러운 부위는 우삼겹, 활용도가 가장 좋은 부위는 차돌양지, 지방 없는 거 선호하시는 분들은 목심, 사태, 홍두깨 추천드리고요. 거기에 수육 해 드실 거라면 사태살, 장조림 해 드실 분들은 홍두깨, 스테이크는 안심 스테이크로 준비되어 있어요. 특히 이번에는 평소 공구에 잘 없는 부위가 2가지 있어서 설명드릴게요. 목초육 갈비살이랑 안심 스테이크인데요. 이 2가지 부위 모두 매달 진행하는 부위는 아니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에 담아보세요. 이제 이베리코 베요타 돼지고기로 넘어갈게요. 돼지고기는 꽃목살, 꽃목살 슬라이스, 시크릿 삼겹살, 항정살 4종류 준비되어 있고요. 이베리코 베요타 세트로 하실 경우에는 이 4가지에 갈비살까지 더해서 총 5팩 1.1kg가 배송될 거예요. 이 4종류 모두
모두 구워 먹어도 맛있고 찜이나 볶음, 찌개용으로도 좋아요. 수육 자주 하시는 분들은 항정살 추천드리고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는 시크릿 삼겹살 좋아요. 구이용으로는 4가지 모두 좋지만 꽃목살 슬라이스 진짜 금방 익고 부드럽고 맛있어요. 이베리코 베오타는 한돈보다는 지방이 많은 품종이니 이거 참고해서 구매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양고기예요. 지난 공구에서 양고기가 빠져 있어서 아쉽다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이번 공구에는 양꼬치, 양큐브, 숄더렉, 프렌치렉 모두 진행하니 필요하신 걸로 골라 담아주세요. 양고기가 고기 중에 가장 영양소가 풍부한 고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도 양고기 자주 챙겨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양고기 좋아하신다면 양꼬치, 양큐브 이 2가지는 꼭 하시고요. 캠핑이나 파티 자주 하시는 분들은 숄더렉이나 프렌치렉 담아보세요. 저는 주말에 한 번씩 외식하는 느낌 내고 싶을 때 이 양고기 요리 해주는데요. 아이들도 이거 너무 좋아해서 혼자서 양갈비 막 4개씩 먹더라고요. 참고로 이거는 프렌치렉으로 만들었어요. 이 외에 간편식으로는 삶은 스지 도가니, 소갈비탕 스지 도가니탕, 함박스테이크, 굴림만두 준비되어 있고요. 간편식의 단품 구성으로는 삶은 속꼬리, 소곱창, 소막창, 돼지곱창, 돼지막창까지 준비되어 있답니다. 이 간편식 단품 구성의 경우 간편식을 선택하신 후 여기 밑에서 추가 구매하실 수 있어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난 도저히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제까지 공구 진행하면서 가장 인기 많았던 부위들로 2가지씩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대로만 담아도 실패 없을 거예요. 목초우는 차돌량지 우삼겹, 이베리코는 꽃목살, 항정살, 양고기는 양꼬치, 양큐브 가장 인기 많았고요. 간편식으로는 갈비탕, 함박, 만두 한 세트씩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쉬운 소식이 한 가지 있는데요. 7월부터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 가격 인상이 있을 예정이라고 해요. 환율 상승 때문에요. 그러니 인상 전에 더 쟁여두고 싶은 분들은 공구 마지막 날 조금 더 쟁여두시면 어떨까 싶어요. 무료 배송 조건은 7만원이고요. 여름이어서 배송비가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 점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저는 매달 엉파 공구 진행할 때 한 40만원 정도 고기를 사둬요. 식비 100만원 중에서 60만원 정도는 단백질 종류를 구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40만원이면 나머지 20만원은 뭐 사요? 물어보신다면 닭고기랑 생선류 5만원 정도, 계란은 6만원, 그리고 소고기칩 11만원 정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모든 단백질 식비 다 합치면 62만원 정도 나오네요. 사실 이 고깃값만 해결해도 한 달 식비 거의 다 해결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양배추, 무, 양파 이런 채소들은 2, 3천원, 5천원이면 사니까요. 100만원의 식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60만원 정도는 단백질에 소비하고요. 15만원 정도는 트레이더스에 가서 장 보는 비용으로 써요. 트레이더스에서는 주로 스무디용 야채, 아침에 먹는 과일들 사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가요. 그리고 또 한살림에서도 4만원, 5만원 정도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선 쌀이나 소량의 유기농 야채들 주로 구매해요. 이렇게 하면 80만원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 15만원에서 20만원은 3개월에 한 번씩 필요한 것들로 채워둬요. 한 번은 장류랑 사골, 한 번은 들참기름, 올리브유, 기버터 등 기름 종류, 그리고 종종 간식들도 구매하고요. 이렇게 하면 4인 가족이 매 끼니 매일 고기 실컷 먹고도 식비를 100만원 안쪽으로 끊을 수 있답니다. 참고로 외식이나 배달은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예요. 4명이어서 외식 한 번만 하더라도 5만원, 10만원은 그냥 나가더라고요. 냉장고에 먹을 게 남아있는데 부족한 식재료가 있다고 장 보러 가는 경우 많죠. 고기도 생선도 냉동실에 있고 채소도 남아있는데 먹을 게 없는 것 같아서 습관적으로 장을 보게 되는 경우요. 저도 예전에는 냉장고에 식재료가 충분히 남아있는데도 필요한 식재료를 계속 사러 갔어요. 예를 들어 불고기를 하는데 양파랑 고기로도 충분한데도 버섯을 넣어야겠다면서 버섯을 사러 갔다가 옥수수, 쌈채소, 브로콜리, 당근까지 장보게 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애매하게 남은 짜투리 채소들은 잊게 되고 새로 사온 식재료를 먼저 먹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무른 거, 썩은 걸 발견하고 버리고요. 그래서 5번째 기준은 냉장고를 한번 싹 비울 때까지는 장을 보지 않는 거예요.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그냥 그렇게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 가족은 아침에 스무디, 사과, 블루베리, 토마토, 계란, 아보카도 이렇게 먹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블루베리가 다 떨어졌다고 해서 블루베리를 사러 가면 몇 개 남지 않은 사과, 아직 남은 스무디의 재료 같은 것들도 같이 사게 되거든요. 오히려 그것만 사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블루베리 대신에 집에 있는 채소로 채워요. 파프리카나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것들이요. 그마저도 없으면 계란을 2개 먹기도 하고요. 계란이 다 떨어졌으면 소고기칩으로 대신하기도 해요. 스무디 재료 중에서 애호박이 부족하다면 그거를 빼고 갈기도 하고, 십자화과 채소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다면 그것만 넣고 갈아 먹기도 해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뭘 만들 수 있지를 생각하고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한 끼 한 끼 해먹어요. 냉동실에 고기가 있으면 해동해두고 남은 채소를 손질해서 볶거나 국을 끓이거나 하고요. 애매하게 남은 짜투리 채소들은 볶음밥이나 솥밥으로 해서 한 끼 식사에 최대한 털어 넣어요. 이렇게 냉장고를 한 번씩 비워주는 주기가 있어야 식재료가 버려지지 않고 잘 순환될 수가 있어요. 새롭게 장보러 가기 전에 이미 사둔 걸 다 먹어야 냉장고 안에서 돈이 썩지 않게 되거든요. 특히 공구나 할인할 때 고기, 생선, 간편식 사두는 집일수록 이 기준 더 중요해요. 많이 사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끝까지 먹는 거예요. 지난번 사둔 게 많이 남아있는 분들은 이번에 또 쟁이지 마세요. 끝까지 다 드시고 나서 주문해주세요. 아셨죠? 식비 절약은 냉장고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비우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 보기 전에 냉장고를 먼저 열어보세요. 그리고 필요한 것만 조금씩 구매해보세요. 6번째 기준은 앞 내용과 바로 이어지는데요. 채소를 소량씩만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먹고 싶은 마음에 채소만 보면 막 사고 싶은 충동 생기는 분들 계신가요? 제가 처음에 건강식단 시작할 때 그랬어요. 몸에 좋아 보이는 건 닥치는 대로 다 샀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채소는 금방 못 먹게 되어서 많은 양을 버리게 되었어요. 이 경험 이후로 저는 채소를 절대 여러 가지 사지 않아요.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저는 한 끼 식사에 단백질 하나, 채소 하나 이상은 무조건 넣어주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지방도 함께 먹어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채소는 많은 종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쟁여두지도 않아요. 양파는 기본으로 항상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은 필요할 때만 조금씩 사서 먹고 있어요. 특히 양배추, 파, 무같이 여러 끼니를 먹어야 다 소진할 수 있는 야채는 살 때 한 종류씩만 사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 사고 나면 채소 하나로 여러 가지 메뉴를 해먹고요. 예를 들어 소고기와 무, 이 2가지 재료만 가지고도 6가지 요리나 할 수 있어요. 소고기 묵국, 소고기 무 솥밥, 소고기 무 김밥, 무나물 소고기 비빔밥, 소고기는 굽고 무로는 무생채 만들어서 김치처럼 먹을 수도 있고요. 소고기랑 무만 넣어서 된장찌개를 끓일 수도 있답니다. 애호박, 파프리카, 샐러리,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등 여러 채소를 먹으려고 하긴 하지만 한 번에 장 볼 때 3종류까지만 사는 기준을 정해두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여러 가지를 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또 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야채를 살 땐 주로 한살림이나 자연드림, 두레생협 같은 곳을 이용해요. 유기농이기도 하지만 소량씩 판매하니 잘 남지 않더라고요. 7번째 기준은 유기농 재료만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건강하게 먹으려면 무조건 유기농 식재료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되도록이면 유기농 친환경 제품으로 구매하려고 하기는 해요. 하지만 유기농 제품이 잘 없거나 잔류농약 걱정해서 비교적 자유로운 채소들은 일반 마트에서 구매하기도 한답니다. 아무래도 유기농 제품이 조금 더 비싸니까요. 어떤 기준으로 유기농 제품을 고르는지 보여드릴게요. 매년 EWG에서 잔류농약에 걱정되는 농산물 12가지, 잔류농약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산물 12가지를 발표하는데요. 이게 2026년 거예요. 저는 여기서 잔류농약이 걱정되는 농산물은 되도록이면 유기농으로 구매하지만 아보카도, 양파, 양배추, 바나나, 버섯처럼 클린한 농산물에 들어가는 것들은 일반 마트에서 사면서 식비를 조절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당근도 여기 깨끗한 식품군에 들어있긴 하지만
유기농으로 구매하고 있답니다. 마지막 8번째 기준이에요. 밑반찬 많이 해두지 않기. 저는 밑반찬을 많이 해두지 않아요. 일주일에 1가지에서 2가지 정도만 해요. 밑반찬 해뒀다가 안 먹고 버린 경험 정말 많으실 거예요. 밑반찬 만들어두면 금방 상하고 또 똑같은 거 연속으로 먹기도 싫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밑반찬을 많이 해두지 않아요. 그러면 밥을 도대체 뭐랑 먹냐고요? 김밥, 솥밥이나 비빔밥, 스튜, 국물 요리처럼 한 그릇으로 끝낼 수 있는 요리를 주로 해 먹어요. 그래서 밑반찬이 굳이 필요 없는 날이 많답니다. 밑반찬이 필요한 경우는 고기를 구워 먹을 때 혹은 국물 요리에 김치를 곁들이고 싶을 때 정도예요. 밑반찬 개수만 줄여도 식재료 낭비는 물론 밑반찬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랑 비용도 확 줄어들 거예요. 이것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지금까지 식비 아끼는 꿀팁 8가지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식재료 버리지 않기, 두 번째는 배달이랑 외식 막는 간편식 구비해두기, 세 번째는 과일보다는 단백질을 먼저 소비하기, 네 번째는 자주 먹는 식재료는 저렴하게 사기, 다섯 번째는 냉장고 한 번씩 싹 비우기, 여섯 번째는 채소는 소량만 사기, 일곱 번째는 유기농만 고집하지 않기, 마지막 8번째는 밑반찬은 많이 해두지 않기 였어요. 저도 하루아침에 이 8가지 를 모두 지킬 수 있게 된 건 당연히 아니에요. 2024년 3월부터 집밥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적어도 2,000끼는 넘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기준이 생기게 된 거거든요. 한 번에 모두 바꾸려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 내가 이번에 딱 3가지만 적용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번 공구 때 고기 간편식 구매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기준인 간편식 쟁여두기, 네 번째 기준인 저렴하게 단백질 구매하기는 적용된 거잖아요. 그러니 나머지 6가지 중에서 딱 1가지만 더 해보세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밑반찬 한두 가지만 하기. 저는 이게 가장 쉬울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하나씩 적용해 가다 보면 여러분도 저처럼 건강하게 먹으면서도 식비는 많이 쓰지 않는 그런 주부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4인 가족 식비 100만 원이면 많이 드는 거 아닌가?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인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하실 수 있어요. 저희 가족이 만약 고기를 매일 챙기지 않고 이 고기 양만큼 쌀로 대체한다면 100만 원에서 더 줄어들 거예요. 60만 원, 70만 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침을 죽으로 먹고 저녁에 고기 2팩 사용하는 대신 한 팩만 사용해서 국물을 끓이고 그거로 4식구 나눠 먹고 하는 방법으로 하면요. 그런데 저는 단백질을 줄이면서까지 식비를 줄여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단백질 중에서도 고기, 특히 이 건강한 고기는 충분히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신 제가 마트에서 절대 사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빵, 우유, 음료수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은근히 비싸거든요. 건강에 좋지 않은, 아니 오히려 해가 되는 이런 식재료만 줄여도 식비는 줄어들 수 있어요. 이렇게 줄인 식비 건강한 고기에 투자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병원비까지 확실히 아껴줄 거예요. 나이 들수록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하니 우리 고기에는 돈 아끼지 말자고요. 그러면 건강하고 맛있는 고기 매일 드시고 다음 영상에서 저희 1% 더 건강해져서 만나요.